네, 디지털 전문가 조코드입니다. 2024년도에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학교나 회사, 기업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코디네이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구글 워크스페이스 과연 왜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 장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MIT에서 생산성과 품질 면에서 챗 GPT 생성형 AI죠. 이것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생산성이 증가를 했는지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작업 시간은 40%가 단축이 되고 품질은 18%가 증가했다. 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2024년도에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하지 않으면 작업 시간은 40%가 더 들고 품질은 사용하는 기업에 비해서 18%나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AI를 안 쓰고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되는 게 아니고 보여집니다.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 한 작년까지만 해도 콜래보레이션 도구입니다. 이용해서 업무를 스마트하게 하고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클라우드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와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듀엣 AI라는 게 메인으로 나오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많은 부분이 AI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예전에는 이제 낭비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는 개념으로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구글은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즉 하이브리드 워크이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집에서 일하던 회사에서 일하던 상관없이 하이브리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워크플레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A4 용지 문서를 글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출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냈던 그런 형태로는 사실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워크플레이스다. 아래 한글에서는 우리가 혼자서 일을 하고 글을 쓰지만은 구글의 닥스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거기에 생각도 교환할 수가 있고 업무 진행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AI도 함께 참여를 해서 AI가 잘하는 것들을 시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플레이스라는 개념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 관련된 서비스들도 모두 다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보여주는 이런 데모들 보면은 사실 사무실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자신이 있는 곳,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와 함께 축구장일 수도 있고 뭐 해변일 수도 있고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킹, 이제는 뭐 사람들 간의 콜래보레이션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AI와 콜래보레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한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거, 예를 들어 글을 요약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약속 시간을 잡는다는 거, 이런 것 뿐만 아니고 백그라운드에서 AI가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자 측면에서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내가 좀 더 백그라운드에서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AI한테 어떤 업무를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스마트 워킹 개념도 점차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AI를 2024년도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I랑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필요하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AI 세계로 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했지만은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이 없는 이유는 디지털의 진입 장벽이 있어서 그 벽을 아직도 못 넘고 있는데, 디지털이라는 벽도 하나 기존에 있던 벽도 있지만은 AI라는 벽을 또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더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크게 이제 디지털이나 AI나 이 벽을 넘어가면 일단은 많은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고정관념의 벽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무실에서 한 땀 한 땀 일하던 방식을 디지털이나 클라우드 이런 것을 이용할 때에는 디지털이나 클라우드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클라우드라는 공간에서 하다 보니 잘 적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사용해보고, 이거는 도대체 우리 회사랑 문화가 안 맞는 것 같다, 역시 외국산 솔루션들은 국내에 적용하기 어려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예전에 사용하던 엑셀이나 그룹웨어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을 봤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은 구글이 제시를 하는 그런 일하는 방식대로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도입을 못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I도 저는 이제 이 고정관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디지털이나 AI 리터러시도 중요하겠죠.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는 문해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읽고 쓰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이나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디지털이나 AI 리터러시가 높아져야 됩니다. AI 방식대로 글을 쓸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AI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AI만 도입하자,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은 보면은 사상 누각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사실은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클라우드에 여러분의 문서가 있어야지 AI가 볼 수가 있죠. 문서는 다 나의 C 드라이브에 있는데 AI를 이용해서 뭘 한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클라우드 콘텐츠로 모두 다 만드시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AI 시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 이미 AI 서비스들, 특히 이제 생성형 AI는 정말 올해 엄청나게 많이 벌써 나왔고요. 불과 챗GPT가 나온 지 1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많은 서비스들에서 생성형 AI들이 지금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션이라고 하는 메모 앱 같은 경우에도 노션 AI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제는 정말로 혼자서 글 쓰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생성형 AI는 노션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웬만한 서비스들도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를 이용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만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회사의 생산성이 올라갈까요? 저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이나 AI 리터러시가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AI 서비스만 열심히 쓴다고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상 누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런 이제 밑에 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AI, 챗GPT나 오픈 AI사처럼 하나의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글의 생태계,
모든 AI 서비스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의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듀엣 같은 경우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 뭐 이메일을 요약하고 뭐 이메일을 작성하고 자동으로 리플라이를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문서 작성, 생성, 요약하기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가지고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고 또 오디오를 만들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관점에서도 보면 이제는 정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데이터 분석 능력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용하시는 영상 AI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필요한 영상 배경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제 구글에서 요즘에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챗이라고 하는 그런 채팅 서비스에서도 AI가 접목이 돼서 여러분들 업무를 자동화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MS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일단은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A 개념으로 사용을 했던 도구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부터 이제 출발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수십 년간, 30년간 사용했던 오피스, 그만큼 역사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역사 때문에 이제는 AI로 가려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도 뭐 예전부터 AI 개발을 많이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오픈 AI사의 지금 챗GPT를 플러그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여러 개의 뭐 AI 엔진들이 있죠. 뭐 팜2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아직 상용화된 그런 AI 서비스, 생성형 AI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LLM도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범용적인 LLM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데이터, 그러니까 내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 내 구글 인박스에 들어있는 지메일에 들어있는 그런 메일을 가지고 얘가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안 유출 이런 문제가 좀 민감하실 텐데,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메인 기반으로 움직이고 나의 데이터 관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클라우드 서치를 비롯해서 그런 보안성이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도 이제 원드라이브나 이런 거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건데, 그 데이터 자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아직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접해보지 못해서. 하지만은 약간 이쪽은 좀 의문이 듭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챗GPT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개념이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확장성 측면에서도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경우에는 뭐 코파일럿 중심으로 오픈 AI 서비스 중심으로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에서 정책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그런 사용 방법, 또 이제 협업 문화 조성이 잘 돼야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예전에는 이런 얘기 들었죠. 변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뭐 들으면서 자란다. 농부의 손이 99번 가야지 한 톨에 쌀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어릴 때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농촌에서 정말 저렇게 사람 수작업으로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날 가보면은 모내기가 되어 있고, 어느 날 가보면은 콤바인이 와서 그 순식간에 다 추수를 해버리고, 또 트럭에 다 싣고 가고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수작업으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에 사무실, 자, 엑셀에 한 땀 한 땀 데이터 입력하고 필요한 함수를 찾고 또 어렵게 데이터 분석하고 결과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또 타이핑 한 다음에 이쁘게 출력해 가지고 팀장한테 보고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무실에서 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나의 노하우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오른쪽처럼 무슨 AI 로봇들이 저렇게 사무실에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겠죠. 다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도 구글 챗의 스페이스 이런 데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농부와 같이 이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MIT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생산성도 40% 낮고 품질도 20% 낮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AI는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상누각처럼 여러분이 뭐 나는 이거, 옆에 있는 사람은 저거 이런 식으로 별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어떤 플랫폼,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반 하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